이번 시간은 제6장 지붕공사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지붕공사 분야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나올 수도 있는 파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 지붕공사가 기출이 되지 않을 때는 방수공사에서 기본 2문제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장 이 지붕공사제인 측면, 지붕공사에서는 이 분야가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1절 보면 개요 부분이 있습니다. 개요. 그래서 이 개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파트로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는 파트가 됩니다. 그럼 먼저 지붕의 물매 및 재료적인 측면에서 물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물매는 보통 기울기를 두는 거, 기울기, 보통 이 경사를 두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 구조 쪽하고 건축 설비 쪽에서 용어 개념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건축 쪽, 구조 쪽에서는 물매란 용어를 쓰고, 건축 설비 파트에서는 이것을 구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배와 물매. 그래서 둘 다 경사를 두는 것을, 이 기울기를 두는 것을 물매 또는 구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서 그 1번에 보시면 물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자, 이 건축 구조 쪽에서 물매를 다룰 때 보통 수평 10cm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수직 높이로 우리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붕의 크기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평 10cm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수직 높이, 이 수직 높이가 몇 cm야,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 높이가 몇 cm야, 이것으로 이 물매를 표현합니다. 보통 직각삼각형의 원리에서, 자,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은 동일 비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수평 10cm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수직 높이로 물매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었습니다. 이 높이가 4cm였다. 그러면 4cm라고 칭했을 때 수직 높이가 4cm가 되면 이 4cm 물매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10분의 4 물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4대 10 물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4cm 물매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이것이 2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10cm에 대한 물매제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수평 10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의 수직 높이도 10cm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표현하면 각도가 45도 각도 경사도가 나오겠죠. 이 45도 경사, 이 물매, 정확한 45도 경사 물매를 10cm 물매는, 이것은 10분의 10 물매나 또는 10대 10 물매라 표현할 필요가 없고 간단히 대물매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물매는 45도 경사 물매를 대물매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10cm보다 더 이상 되는 물매도 존재할 겁니다. 더 가파른 물매도 많을 것이다. 이 경사도가 45도 이상 되는 물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cm 이상 되는 물매를 총칭해서 우리가 대물매라고 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물매와 대물매를 혼돈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사도는 대물매가 더 경사도가 가파른 물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모임지붕에서 자, 기물매를 다루고 있죠. 이 기물매.
자, 기물매는 사방 기부분의 물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임 지붕에서 우리가 발생되는 자, 물매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 지붕은 이런 형태의 지붕이 모임 지붕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루의 개념이 될 거고, 마루고. 그러면 이 제가 지금 현재 노란 선으로 끄는 경사 부분의 물매가, 자, 기물매라 보면 사방 기춘여 쪽에 이 지금 현재 내가 노란색으로 끄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기물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높이는 일정한데 이 거리하고 이 거리는 동일한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빗변 쪽으로의 거리가 길어지죠. 높이는 일정한데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 경사도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방, 이 노란색으로 끈 부분에 이 물매를 우리가 기물매라고 칭하게 됩니다. 자, 이 기물매는 일반 평물매보다 더 완만한 경사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물매 작도법은 이렇게 작도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수평 10에 대해서 10cm가 됩니다. 10cm. 10cm에 대해서 직각 삼각형의 수직 높이가 지금 일반 이쪽의 형세 경사도가 예를 들어서 5cm 물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5cm. 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경사도가 나오는 일반 평물매가 5cm 물매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사 부분에 사방 기의 물매 부분은 이렇게 되시면 돼요. 작도할 때 정사각형이 되시면 되겠죠. 동일한 10cm. 10cm. 그러면 이 빗변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 빗변 길이가 나오겠죠. 10의 자성 10 플러스 10의 자성의 루트 하니까 자, 여기 10루트 2가 되겠죠. 10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이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 경사 부분의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돌려서 이 경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경사도가 이 지붕의 기물매가 되는 겁니다. 기물매. 그럼 일반 이 평물매보다 기물매는 이 노란색 일반 평물매고 현재 이 지붕의 평물매고 기물매는 더 밑변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완만한 경사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평물매가 5cm일 때 기물매는 그보다 더 완만한 경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루트 2로 나누어 주셔야 되는데 기물매를 구할 때는 그렇게 힘드시니까 루트 2를 또 못 드린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일반 물매에다 평물매에다 곱하기 0.7을 곱하시면 쉽게 기물매를 계산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3.5cm 물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물매는 일반 평물매보다 완만한 경사도를 가지는 물매가 됩니다. 높이는 일정한데 거리가 여기는 일정한데 자, 이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경사도는 완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으로 따지면 보통 산을 직접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경사도가 심하죠. 가파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을 등반할 때 이제 능선을 타고 오르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돼. 산 능선이 기물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완만해지죠. 근데 거리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간략히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물매는 기물매 정도까지는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 대물매와 대물매의 개념을 아는가를 테스트했고요. 앞으로 이제 대비해서 이 기물매도 정리를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5페이지 상단에 보면 물매 일반적 사항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매 일반적 사항에서 먼저 주의할 건 첫 번째, 여기 지붕 면적 개념이 나올 겁니다. 지붕 면적. 그래서 이 지붕 면적 격을 지붕의 크기 개념 되겠죠.
지붕 면적과 물매의 개념은 두 가지는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두 가지는 비례 관계에 놓여지게 됩니다. 비례 관계. 그래서 비례 관계로 이제 지붕의 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가파라집니다. 그러면 보통 이거죠. 지붕 위에 내리는 눈의 양이 많거나 비의 양이 많게는 빨리 내려보내서 경사를 많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붕 면적과 물매는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2번에 보시면 재료의 크기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재료 하나의 크기. 재료의 크기하고 물매는 자 이거는 동일 면적을 기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재료의 크기하고 물매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반비례 관계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재료가 커지면 물매는 완만하게 할 수 있고 재료가 적은 물매는 급해야 돼요. 그래서 재료 크기가 클수록 물매는 완만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기본 잡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동일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동일한 지붕 면적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이렇게 지붕 면적이 있습니다. 지붕 면적 동일한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동일 지붕 면적입니다. 그러면 자축에는 지금 이제 기역의 경우, 기역 지붕의 경우는 이렇게 큰 재료를 두 개만 쓴 형태를 썼고요. 그다음에 니은 지붕 형태는 재료를 작은 것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가 작은 것을 많이 쓰게 되면 염부가 많아져요. 염부가 많아진다는 것은 누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해서 빨리 비를 내려가도록 처리해 줘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는 그 경사도는 이 니은 재료가 작을수록 경사가 극경사로 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재료 크기가 클수록 누수의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완만한 경사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혼돈이 없도록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서 밑에 표를 보셔도 됩니다. 물매의 최소한도 밑에 표를 보시면 자 거기 평판 슬레이트 소형판이 있고 그 다음에 평판 슬레이트 대형판이 거기 있죠. 그러면 대형판은 3cm인데 소형판은 5c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의 크기하고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비나 눈이 그래서 강우량이나 강설량이 많은 지방일수록 격경사로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론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설량이 눈의 양이 보통 20cm 이상 쌓이게 되면 흘러내려가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눈이 위에 다 쌓입니다. 지붕을 제가 본 역사. 그래서 경주 리조트 같은 경우 바로 눈이 위에 쌓여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붕괴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료의 내수성이 보통 클수록 보통 물매는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성이 좋은 재료가 발전됨으로써 지금 이제 평지붕 형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방수 재료가 발달되면서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특히 1번과 2번 내용은 좀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매의 최소 한도가 나오는데 이것이 가장 먼저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물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합문제의 지문 형태로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순서의 개념으로 한번 출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순서로는 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큰 물매가 5cm짜리가 있고 5cm짜리 물매가 있고 그 다음에 4cm짜리 있죠. 그리고 3cm짜리 물매가 있고 2.5cm짜리 물매가 있죠. 그래서 보통 경사도가 이제 극경사, 완만한 경사도로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럼 5cm짜리는 대표적으로 뭐 널이라든지 이영. 이영은 뭐 여러분 뭐 저런 거 있죠. 뭐 볕이 초가지붕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갈대 이런 것들이 이영에 해당이 되죠. 널이나 이영. 그리고 슬레이트 이 소형 개념이 5cm짜리가 됩니다. 소형판은. 그리고 4cm짜리는 기와 개념이 있습니다. 기와. 그리고 3cm짜리는 슬레이트, 이 대형판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형 개념은. 그리고 우리가 3cm짜리는 뭐 아스팔트, 이런 루핑 개념이나 아니면 금속판, 이런 평이염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5cm짜리가 금속판 종류에서 평판이염을 제한 나머지 이염이어서 그죠. 기와 형상이 진 기와가락이나 이런 골판 이염들이 2.5cm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매를 정확히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료의 조건적인 측면. 재료의 이 조건적인 측면을 우리가 봤을 때, 뭐 요거는 한 번 시험에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2번 가지고. 그래서 내수 내풍적이고 습도에 의한 신축은 적어야 됩니다. 예. 습도에 의한 신축은 적어야 됩니다. 신축. 이것은 적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열전도율이 적어야 됩니다. 열전도. 열전도는 고체 내부에서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의 이동을 열전도죠. 전해율은 적을수록 좋은 재료가 됩니다. 크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겨울철에 이 털이 있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밀어버리면 많이 춥습니다. 그러다가 알루미늄 호일을 갖다 엎어버리면, 덮으시우면 엄청 춥죠. 머리가 내가 어는 거죠. 그래서 열전도율이 적은 재료가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측면 가지고 시험은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연제여야 되겠죠. 그리고 내구성 좋고 경량해야 되고, 보통 무게가 무거우면요 하중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량이 좋은 건데, 옛날 기와 지붕 이런 것은 경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큰 절 같은 경우 대웅전 이런 거 질 때 그 위에 흙하고 이런 기와 무게가 보통 100톤 이상 정도 나갑니다. 굉장히 무게 좀 많이 나간 형태였었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보시면 지붕의 형태가 나오는데 시험은 전혀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자, 박공지붕 형태가 양면으로만 거기 그림에 보다시피 경사진 거, 이것이 양편, 그래서 보통 이렇게 놓는 거죠. 동서로 길게 나가지고 남향으로 짓게 되면 이게 남북으로 이렇게 경사지는 형태, 그 방향으로 경사, 이것이 박공지붕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가 경사지붕을 할 때 이 박공지붕 형태로 많이 설계되고 있죠. 그리고 모임지붕, 자, 이런 형태입니다. 아까 기물매를 다뤘을 때 모임지붕이 바로 이 경사도 이 물매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시험에 이제 다룰 수 있는 거, 보통 거기 보시면 톱날 지붕이 나오고 있습니다. 톱날 지붕. 그래서 거기 8번이죠. 톱날 지붕 형태. 자, 이 톱날 지붕은 보통 옛날에 섬유 공장이나 이런 데 많이 쓴 것이 톱날 지붕입니다. 그래서 이 톱날 지붕은 보통 조도 분포를 균일하게 할 때 많이 쓰는 지붕 형태입니다. 조도 분포를 균일하게 할 목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보통 톱날 지붕 형태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창을 내서 햇빛이 직접적인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직사일광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산란광이 들어와서 전체 실을 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톱날 지붕 형태가 됩니다. 그런 거 조금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4번에 보면 소설 지붕이 나와요. 이 소설 지붕 같은 경우 한길에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중기계 공장이나 이런 데 많이 쓰는 것이 소설 지붕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제2절하고 제3절은 아직까지 전혀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간략히 우리가 특징 정도만 딱딱 잡아 두십시오. 2절하고 3절의 개념은. 그러면 제2절 금속판 이기적인 측면 나옵니다. 그래서 금속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한 경사도가 심한 지붕에 이런 데도 다 사용이 되죠. 사용이 될 수 있는데 단점이 뭔가 하면 열 전도율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 전도율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에너지 지락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에 의해서 온도에 의한 신축 팽창이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단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비가 오거나 우박이 왔을 때 진짜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속판 종류인데, 그러면 동판 하면 딱 떠올릴 것이 동판적인 측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판 하면 암모니아 가스, 이 암모니아 가스가 생기는 화장실 이런 데는 부적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가스가 약해요. 암모니아 가스 여기 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화장실에는 그래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인 동재료가 거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암모니아 가스에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사용 못한다는 측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연판은 보통 아연은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아연판의 경우는. 그래서 아연판은 이거는 산에도 약하고 알칼리 둘 다 약해요. 산과 알칼리에 다 약한 것이 알칼리에도 약합니다. 산과 알칼리에 우리가 다 약하게 된 것이 아연판입니다. 특히 이 아연판은 금속이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금속판하고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연판을 공사할 때는 그래서 다른 형태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연판 공사할 때는 못 받기를 하더라도 아연 제품이나 도금한 제품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구리못이나 이런 걸 박으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아연판 공사는 다른 금속판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 이 아연판이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속판 공사를 했을 때 지붕을 예를 들어서 아연판으로 공사했다. 그러면 처마 홈통 공사를 구리 종류라든지 동판 종류나 이걸로 해서도 안 되고 동제못으로 고정을 해서도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판, 이 알루미늄은 이 염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금기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에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안가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판이 원래 색깔이 회백색이거든요. 회백색 판입니다. 그래서 특히 염에 약하기 때문에 이걸 바닷가에 사용하게 되면 부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염판은 산에는 내구력이 있습니다. 염판 하면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얘는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면 된다. 얘는 목재나 해반죽과 접촉하면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이 목재 해반죽 공사해 줘야 되네. 목재 해반죽에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접촉하지 않도록 우리가 공사를 해주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넘겨보시면 혹시나 해서 208페이지 보면 고람석이 나옵니다. 원래 함석이라는 것은 자 강판이 철판인데 아염도금 철판이 바로 함석이 되겠습니다. 함석. 그러면 고람석이라는 것은 함석을 가지고 골판을 만드는 거죠. 함석 가지고 골판을 마른 형태, 이것이 골함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골함석적인 측면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 부분 해놨죠. 이번에 고정철물로서 중도리가 목조일 때는 아염도금 못도 나사못을 철골일 때는 갈고리 볼트로 자 해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돌이라는 것은 이것을 보통 중돌이라고 칭합니다. 자, 지붕틀이 있을 때 보통 이 돌이라는 것은 보통 이것을 돌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길이 방향으로 가는 이 보통 그 부재를 보통 다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지붕틀을 갖다가 지붕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의 지붕틀이 있고, 그럼 지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붕틀이 여러 개가 이렇게 놓여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게 그려서 표현을 해드려야 되겠네. 그러면 지붕을 갖다가 여러 개 표현하기 위해서 지붕틀 여기도 있고, 그럼 지붕이 지금 현재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쭉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타내면. 그러면 지붕틀이 사실상 여기도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개가 이렇게 놓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보통 제일 위에 여기에 대어주는 것을 보통 마룻대라고 해요. 목재가 큰 목재에 가는데 이게 마룻대고, 그러면 이 끝부분에 가면 이 목재를 긴 걸 이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지붕틀을 얹어 놓고 나서 이걸 조립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여기는 처마 부분에 되면 처마돌이라고 해요. 처마돌이. 그러면 처마돌이가 있고 여 위에는 마룻대라고 합니다. 마룻대가 되고, 이 처마돌이와 마룻대 사이에 큰 목재를 중간에 이렇다가 이렇게 보내줘요.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것을 중돌이라고 합니다. 중돌이고, 그럼 이거의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지붕틀을 공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재료를 갖다가 목재를 갖다 이렇게 깔게 돼. 여 위에 중돌이 위에다가 목재를 이렇게 깔아줘요. 그럼 이쪽으로 이제 까는 목재가 석가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들은 석가래입니다. 그 이제 석가래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쭉 깔고 써놓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합판 같은 걸 깔아가 지붕 공사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석가래 밑에 있어요. 중돌이는 이렇게 긴 방향으로 가는 이 목재를 우리가 보통 중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고람석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꼭 석가래를 공사를 안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다. 판이 크다 보니까 고람석은, 그래서 중돌이 직접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세 번째를 꼭 기억하시면 된다. 가로 겹친 길이는 큰 골판일 때 1.5골, 작은 골판일 때 2.5골이 돼요. 그래서 초창기 때 시험이 나온 것이 골스레이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골스레이트는 앞으로 시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책에서 없앴습니다. 지금은 사실 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아파트하고. 골스레이트 있기 위해서 보통 이때 가로 겹친 길이가 큰 골일 때하고 작은 골이 차이가 있거든요. 큰 골하고 작은 골에서 큰 골이 보통 0.5골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골이 1.5골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골스레이트의 경우, 골스레이트의 경우는, 고람석의 경우,
고람석의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고람석 입계에서 고람석 입계는 큰 골일 때가 1.5골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골일 때가 2.5골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고람석이 더 많이 겹쳐주라 이겁니다. 그럼 골이 있을 때 이렇게 골이 있게 되면 보통 이겁니다. 산에서 산까지도 한 골 개념이 되고요. 골에서 골까지도 한 골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0.5골은 골에서 산까지 이걸 0.5골이라고 하죠. 또는 뭐 산에서 골까지 될 수 있죠. 0.5골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겹쳐주라는 겁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봐두세요. 초창기 때 골 스레이트 가지고 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209페이지 보면 아스팔트 싱글 부분 뭐 전혀 시험은 다루지는 않았어요. 연관성도 별 아직 뭐 다룬 부분은 없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간략히만 좀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아스팔트 싱글은 거의 시방서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전체가 시방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아스팔트 싱글을 목조 위에 방수청으로 사용할 경우는 지붕 경사가 3분의 1에서 4분의 3 이내의 지붕에 한해서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것은 수평 3일 때 수평 3에서 수직 1의 비율 아닙니까? 수직 1의 비율로 경사 둔 거 하고, 그 다음에 4분의 3 이내니까 수평 4에 대해서 수직 3의 비율입니다. 수직 3. 그래서 이 비율, 그러면 경사도가 이 정도 경사도하고 이 경사도 이내에서 우리가 할 때만 아스팔트 싱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거보다 더 완만한 경사도가 되면 아스팔트 싱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해. 이 방수에 다른 걸로 지붕공사 재료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상에서는 1번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공부를 해 놓으시고요. 2번에 아스팔트 싱글 설치에서는 1번 아스팔트 싱글은 여기 보시면 먼저 못의 개념이 나오겠죠. 뭐 싱글용 못이나 아니면 그물못을 우리가 써주게 됩니다. 그물못은 뭐 이렇게 생긴 유형의 형태의 못이 그물못이 됩니다. 양쪽에 이렇게 형태로 된 형태가 이런 형태가 그물못입니다. 이것이 그물못 개념이 됩니다. 호치케이스 형태로 이렇게 박힌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큽니다, 실제죠. 그리고 2번은 꼭 알아두시고, 지붕 널 위에 설치할 때 아스싱글 지붕 경사면과 직교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경사가 있을 때 이 경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직교 방향. 그럼 이게 경사도니까 이쪽이 직교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직교 방향으로 설치하면 전체적인 작업은 대각선 방향에서 자, 이 하부에서 상부 쪽으로 진행을 해나가 주시라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붕의 상부 쪽으로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돼요. 하부 방향이 아니라 상부 방향. 보통 지붕 공사나 이런 방수 공사를 할 때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공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되시면 우리 머리 깎을 때 지붕 계량 공사할 때 생각하면 돼. 머리를 자, 미용실 깎거나 이발소 갈 때 밑에 뒷머리부터 위로 쳐 올라가죠. 그런 형태와 같이 상부 쪽으로 진행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뭐 처마띠, 처마는 끝부분이 처마입니까? 그래서 처마 띠 보통 처마 돌림대라, 보통 목조에서는 처마 돌림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스팔트 싱글에서는 처마띠라고 보통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마 끝에 처마띠는 반드시 우리가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리언에 보신 처마띠는 약 200mm 폭의 모래 붙인 루핑이나 아스팔트 싱글의 넓이를 절단한 나머지 부분을 사용해서
처마의 단부에 연속적으로 설치하면 돼. 단속이 아닌 연속,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정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리을 부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확히 읽어 두세요. 리을은 거기 보시면 접착제가 보통 우리가 있는 하부면에 접착제가 부착된 싱글 제품을 우리가 부착할 때는 접착제가 하부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우리가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래서 접착제가 있는 하부면을 위로 하게 해서 이렇게 부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것이 211페이지 보면 3번에 자, 못받기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못받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못받기는 아스팔트 싱글 못이나 이 그물 못을 쓰게 된다 했죠. 못을 쓰는데 그때 이제 주의할 것은 아스팔트 싱글에는 보통 아연 제품의 못을 써야 돼. 이 못은 아연 제품 내지 아니면 아연도 제품을 우리가 써 주셔야 됩니다. 아연도라는 것은 아연 동험한 제품을 아연도 제품이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때 못은 싱글 모서리부터 50mm 지점에 위치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싱글의 뭐 형태하고 관계없이 모서리 쪽에서 싱글 모서리 쪽에서 50mm 정도 위치에 모서리에서 50mm 정도 위치에 있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못의 사용량은 싱글의 형태가 뭐 사각형이든 마름 모형이든 어떤 형태와 관계없이 최소 4개 이상 우리가 싱글 한 장에 못의 개수는 4개를 박아 주시면 된다. 그래서 못 사용량은 4개 박아 주시면 돼. 4개입니다. 4개 해 주시면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그물못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붕과 그물못의 상부가 평행이 되도록 우리가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4절 공사, 홈통공사, 제4절 홈통공사는 뭐 거의 출제가 다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보통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을 갖다가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 홈통공사가 들어온 것은 이겁니다. 기와지붕 이런 데는 사실 홈통공사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홈통공사가 들어간 것은 슬레이트 지붕을 하면서 이 홈통공사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붕이 이렇게 있을 때 보통 건물이 이렇게 해서 보통 처마가 보통 이렇게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벽면을 우리가 흘러내서 벽을 어느 정도 비를 맺지 않도록 처리해 주죠. 처마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지붕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지붕이 있으면 그러면 보통 이 처마의 끝부분에 이제 설치돼서 이렇게 반원형이나 아니면 사각형에서 이 부분에 이렇게 가는 홈통, 이것을 보통 처마 부분에 설치한다고 해서 처마 홈통이라고 칭하죠. 처마 홈통 개념이 되는 것이고, 처마 홈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일정한 간격 이제 설치돼서 밑으로 물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것이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홈통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깔때기 모양. 그러면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깔때기 홈통이 있고요. 홈통이 있고, 그 다음에 선 것이 보통 수직 홈통이 선홈통 개념이 있습니다. 선 것이 섬홈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 깔때기는 사실 깔때기 홈통은 이 처마 홈통하고 선 홈통을 연결해 주는 게 깔때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마무리가 안 좋죠. 그래서 여기에 설치되는 홈통이 있는데 이것이 장식 홈통이 여기에 모여집니다. 마무리를 좋게 장식 접으면 여기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홈통이 4가지 홈통이 있습니다. 처마,
깔때기, 장식, 선홈통.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홈통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거기 1번에 첨화 홈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첨화 홈통. 자, 첨화 홈통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보통 첨화 홈통은 나중에 일정 정도로 이걸 갖다 보통 옛날에 함석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했죠. 이 양철판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중에서는 1번에서 4번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첨화 홈통의 양단 및 신축이형 간의 최장기는 15m 이내로 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앙에 신축이음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거물접기 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신축이음을 15m 이내로 한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7번에 보시면 첨화홈통 폭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첨화홈통의 폭은 최소 100mm 이상으로 제작하고 폭과 최대 폭과 깊이 비가 최소 4대 3 깊이 비율로 제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폭의 개념하고 이 폭과 폭이 4, 깊이가 3의 비율, 3. 그래서 폭이 4고 깊이가 3의 비율입니다. 3의 비율. 폭 4, 깊이 3, 3의 비율로 우리가 제작을 해 주라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8번에 보시면 첨화홈통 신축 15m 간격으로 설치한다가 나오죠. 아까 15m 이내로 해주라 했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자 신축이음 사이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선홈통을 우리가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전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보다 비가 내려오게 되면 모아가 밑으로 보내줘야 되죠. 전체가 이게 한두 개만 있으면 물이 너무 많이 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첨화홈통이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마다 물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그 거리는 기본적으로 그 신축이음 사이에 하나씩 설치해 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점 1개 이상 선홈통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12번 정리를 해 놓으세요. 첨화홈통 이용 겹친 부분 최소 30mm 이상 걸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첨화홈통은 자 이렇게 홈통이 제작되면 이런 홈통 내지 반원형 내지 아니면 이런 형태가 첨화홈통이 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이 하나의 재료가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 이쪽에 홈통하고 나중에 겹치게 될 건데 겹쳤을 때 최소한 그럼 이쪽 부분에 자 홈통하고 이쪽 홈통이 겹치는데 최소 30mm 3cm가 되겠죠. 이상 겹쳐서 우리가 해주시면 된다. 그럼 보통 이 반원형 형태가 많이 사용되고 이런 형태 홈통 공사는 거의 두 가지 형태 중에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홈통 내지 반원형 홈통 두 가지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반원형 형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겹친 길이는 한번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30mm 이상 되도록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홈통은 우리가 수직홈통이 선홈통입니다. 수직홈통이 선홈통인데 그래서 선홈통의 최장 길이는 이걸 너무 길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건물이 높다고 해서 무한정 하나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선홈통의 이 최장 길이는 보통 기준이 밀리미터 단위다 보니까 저걸로 해놨죠. 3000mm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르고 기억하죠? 3m죠? 3m. 그래서 3m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선홈통의 최장기는 3m 이하로 제작을 해주라는 점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홈통은 그 1번 개념하고 1번의 최장 길이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7번하고 두 가지 정도는 체크를 간략히 한번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선홈통의 하단 배수구는 45도 경사로 건물 바깥쪽입니다.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향하게 설치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장식홈통이 나올 겁니다.
자, 장식홈통은 이겁니다. 자, 장식적 폭이 좋게 해서 마무리하는 개념도 있고, 유수의 흐름을 전환해 주는 개념이라든지, 여기서 넘쳐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장식홈통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장식홈통은 보통 이렇게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들 때는 이렇게 접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전체를 감싸게 만들어서 끼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접합은 보통 그물접기로 합니다. 그물접기는 가마접기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감고 가마접기 형태라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마접기 형태는 이 그물접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접기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 것은 납땜으로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장식홈통의 기본은 자, 그물접기로 하면 접합은 그물접기가 원칙이고, 작은 것은 그물접기 힘들 때는 납땜으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우리가 알아두시고, 보통 3번에 선홈통에 60mm 이상 꽂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장식홈통은 이 선홈통에 꽂아 넣어요. 사실 깔때기 홈통도 선홈통에 꽂아 넣거든요. 둘 다 선홈통에 다 꽂아 넣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깔때기 홈통을 선홈통에 꽂아 넣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 장식홈통 같이 하면서 같이 이렇게 꽂아 넣는, 마무리하면서 꽂아 넣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깔때기 홈통이나 장식홈통이나 둘 다 선홈통에 꽂아 넣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이때 꽂아 넣는 깊이는 60mm 이상으로 우리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처마 물받이 홈통과 홈통 연결 간의 개념이 우리가 나오겠죠. 이거는 뭐 3번 개념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처마 홈통 연결관과 선홈통 연결 부위 겹친 길이는 최소 100mm 이상이 되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저거하고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된다. 처마 홈통끼리 이제 이음을 할 때, 접합할 때, 이때는 우리가 30mm 이상이라 했죠. 이 경우는 30mm 이상이고, 지금 현재 처마 홈통 연결관하고 선홈통 연결관의 겹친 길이는 최소 100mm 이상으로 우리가 처리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장식홈통을 선홈통에 꽂아 넣는 깊이는 60mm 이상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수치화적인 측면을 혹시나 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다 다뤘는데, 뭐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이 홈통공사에서는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상 우리가 봐두시고, 뭐 기출 문제상 거기 좀 정리하실 기출 및 적중 예상 문제에서 보시면 그 2번 개념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였죠. 처마 홈통과 선홈통을 연결하는 경사 홈통이 깔때기 홈통이 됩니다. 깔때기. 그리고 처마 끝에 수평으로 설치 빗물을 받는 홈통이 처마 홈통이죠. 그리고 처마 홈통에 내려오는 빗물을 지상으로 유도하는 수직홈통은 선홈통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 상부층 위층의 선홈통의 빗물을 받아 아래층의 지붕처마 홈통이나 선홈통에 넘겨주는 홈통을 누인 홈통이라. 그럼 지붕에 누이 놓으면 누인 홈통이 되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지붕면이 만나는 자리 또는 지붕면과 벽면이 만나는 수평 지붕꼴에 쓰이는 홈통을 우리가 장식 홈통은 아까 장식적 목적이나 보통 요거죠. 장식 홈통은 요 부분에 설치한 거죠. 장식 목적도 있고 물에 넘쳐 흐름 방지나 이런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장식 홈통이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현재 수평 지붕꼴에 쓰이면요 지붕꼴 홈통입니다.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목적에 지붕꼴에 쓰이면 지붕꼴 홈통입니다. 그러면 지붕에 누이 놓으면 누인 홈통이고, 처마 끝에 붙이면 처마 홈통, 수직이면 선 홈통.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깔때기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깔때기 모양. 장식을 목적으로 했다. 그럼 사람으로 치면 입이 처마 홈통이고, 여기 깔때기 홈통이고, 여기 장식 홈통이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럼 사람 내장 기관이 선홈통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깔때기가 첨홈통하고 선홈통을 연결해 줬죠. 그리고 사람이 이 넥타이가 장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붕골에 쓰이면 지붕골 홈통, 지붕에 누이 놓으면 누인 홈통. 그건 명칭 그대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막 외우는 홈통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216페이지 3번이 13회 때 나오는데 이제 순서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순서 부분이 출제됐고, 그리고 그때 17회 때 이제 저 부분이 나왔었죠. 예, 이제 시방서 부분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시방서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시방서 부분에 좀 깊게 들어가서 수치를 장난하는 것 대비해서 조금 전에 몇 군데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지금까지 봤던 물매적인 측면을 가장 중요한 파트니까 정확히 우리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붕공사 6장에 대한 지붕공사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7장 방수 및 방석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